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그렇잖아요. 이게 제 채널 조회수가 거의 IT 섹터의 어떤 분위기를 명확하게 반영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IT 지금 시장이 괜찮다 그러면 영상당 조회수가 한 5만 넘습니다. 와, 이거는 오버슈팅이죠. 그런데 제 채널 영상 조회수가 3만을 못 넘는다, 이거는 저평가 구간입니다. 그래서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저도 그런 것들 보면서 좀 투자에 참고하니까 이거 휴먼 인덱스만 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조정이 아프지만 그래도 충분히 올 상반기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좀 건전한 조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2의 한미 반도체가 어디예요? 막 많이 물어보거든요. 외부 출연하면 그건 나도 모르죠. 제2 한미 반도체 있으면 내가 알려주겠어요? 안 알려주겠죠. 그렇지만 일단 한미 반도체라는 회사는 참 특이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이 회사 이제 커버한 게 시총 한 5천억 정도였거든요. 5천억 정도였고 지금 요게 뭐 한 6조 원 수준까지 왔으니까 이제 텐베거가 난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밸류 다 온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왜냐면 어드밴스드 패키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TSV 하고 결국 본딩인데요. 본딩. 지금은 이제 TC 본딩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거 신사업이니까 기대를 했죠. 사실 뭐 저는 이제 MSVP 뭐 이런 쪽을 좀 기대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검사 이런 쪽을 이제 많이 기대했는데 TC 본딩은 사실 뭐 이렇게 크게 기대하진 않았었는데 이게 결국 AI 혁명하고 딱 맞물렸습니다. 그런데 뭐 항상 기대를 넘어서는데요. 메모리 3사가 있잖아요. SK 하이닉스가 지금 주문형 메모리를 주도하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 3사가 있는데 당연히 하이닉스는 이제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독점이 사실상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이게 두 회사까지 지금 먹게 될 상황인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게 지금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에서 ASML 같은 회사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 최근에 나온 보고서인데요. 사실 제가 너무 이걸 텐베거는 제가 그래도 좀 자랑스럽게 맞췄는데 이거 너무 과소평가했다, 이 회사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약간 밸류에이션하고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냐면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패스트 팔로워였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으로 퍼스트 무버에서 성공한 거예요. 실제로 사실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로 성공한 거는 삼성전자도 제대로 성공했다고 할 수 없는 건데요. 실제로 이 세계 회사의 TC 본딩 쪽을 지금 거의 독점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좀 더 시간이 나서 결정이 돼야 되겠지만 국내에서 이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로 변신한 거는 사실 첫 케이스라고 저는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반도체 소부장중에서는 첫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좀 간과했다. 일단 12배가 올랐지만 이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너무 과소평가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최근에 유진테크가 특허 소송 걸렸죠. 어디에? 고쿠사이 일렉트로닉스 소송 걸렸습니다. 그죠?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국내 소부장 업체들이 레벨업 하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 허들을 넘어야 됩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일본 같은 해외 업체들 특허 공격. 최근에 이게 굉장히 특허 공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SIC 쪽에 TCK나 이런 것들이 많고, 사실 한미 반도체도 그때 MSVP 할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마이크로소, 이게 디스코였죠. 디스코 마이크로소를 원래 쓰다가 이 엔진을 국산화 했었습니다. 특허라는 허들을 넘었던 거죠. 유진테크가 지금 딱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특허 공격을 넘어야 되고, 또 중국의 카피, 이걸 넘어야 됩니다. 이거를 넘지 못하면 그냥 샌드위치 신세예요. 밑에서 따라 올라오는, 치고 올라오는 거하고 위에서 누르는 거하고 이 사이에서 찌부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넘으면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한미 반도체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뭐 TC 본딩 쪽에서 지금 독보적인 회사로 됐죠. 그리고 이제 MSVP 같은 경우 기존에 반도체 패키징 쪽에서 하다가
그리고 플립칩 BGA 쪽 하다가 최근에는 글라스 기판 쪽 확장 쭉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검사라는 솔루션이 별도로 많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자, 오늘 한미 반도체를 분석하는 시간은 아닌데요. 제가 조만간 이제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내가 간과했던 부분들을 한번 좀 리뉴얼 업데이트를 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진테크 특허 소송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는데, 결국 이거를 넘느냐 넘지 못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국 레벨업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AI 혁명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올해 기대했던 부분들은 작년에 이제 서버 쪽 AI 반도체 쪽이 워낙 핫했고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고 밸류도 충분히 올랐기 때문에, 자, 올해는 온 디바이스 AI, 특히나 이제 우리 PC나 스마트폰이나 자율주행차 하반기 이런 쪽으로 이제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좀 뭔가 흐름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계속해서 지금 서버 쪽으로 달리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이제 주가하고 상관없이 펀더멘탈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한번 주목해 볼 만한 회사가 KEINX. 이게 제가 작년에 분석했을 때보다 대충 한 2배 넘게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제가 이거를 굳이 분석을 하진 않았는데요. 근데 최근에 또 핫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쪽에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인터넷 익스체인지 쪽이나 뭐 이런 쪽을 하는 회사인데, 지금 빅데이터가 정말 폭증하고 있어요. 빅데이터. 자, 빅데이터가 폭증하는 이유. 올해 제가 중요한 포인트로 이야기했던 게, 결국 AI라는 거는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컴퓨팅 파워. 이게 매개 변수죠. 자, 이거 엔비디아 칩 몇 개 썼냐? 엔비디아. 핏 엔비디아. 그리고 이게 빅데이터. 첫 번째 컴퓨팅 파워, 두 번째 빅데이터, 세 번째가 이제 모델링인데, 사실은 LLM 같은 경우 이 두 개가 중요한 거죠. 두 개가. 이머전트 어빌리티나 뭐 이런 부분들 제가 스케일즈 로우, 스케일링 로우 이런 것들 다 예전에 설명드렸으니까 이 두 개가 이제 LLM에서는 되게 중요하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 AI라는 게 한번 봅시다. 지금은 언어라는 걸 배웠잖아요. 네, 언어. 그리고 뭘 해야 되죠? 멀티모달. 그리고 운동지능을 배우죠. 지금은 이제 대충 언어에서 멀티모달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멀티모달이라는 게 이게 그렇잖아요. 사람의 오감하고 비슷합니다. 오감. 시각, 청각, 그리고 무각, 촉각, 미각 이런 것들이 있겠는데, 결국 시각이 중요한 영상에 대한 부분일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을 계속 모아야 됩니다. 모아서 데이터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이미지. 이런 것들 계속 하려고 하니까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급이 못 따라갑니다. 공급이 이 정도밖에 못 따라가는 거죠. 이거는 이만큼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쇼티지가 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럼 왜 공급이 안 되냐? 이 데이터 센터라는 게요, 큰 시행 사업입니다. 시행. 부동산이래요. 부동산. 도시 근처에다가 엄청나게 큰 땅을 사가지고요, 큰 건물을 올려야 되는데 특수 건물이에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KINX 같은 회사가 이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KINX를 보는 거는 1,600억을 투자해서 과천의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셋업이 됐는데 처음에는 한 30% 정도 입주율을 타깃으로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거의 100% 다 찼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존의 데이터 센터하고 좀 달라요. 아무래도 새 건물이다 보니까, 태빙이다 보니까 좀 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렉이라는 게 있어요. 렉. 이게 우리 데이터 센터라는 게, 서버라는 게 넓적한 거를 뚝뚝뚝뚝 쌓아서 이렇게 뉴스 같은 데 보면 타워 같은 거 여기다가 막 이런 걸 집어넣어 가지고 다 만들잖아요. 이게 렉이라는 건데, 기존 데이터 센터보다 한 1.4배 많습니다. 그래서 렉이 한 2,000개에서 2,500개 정도 되고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더 매출이 많이 날 수 있다는 부분이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전력 소모가 20메가와트, 그리고 이게 예비로 하는 게 20메가와트, 그러면 총 40메가와트의 규모인데요. 이게 또 사용료를요, 전력 소모나 이런 부분들하고 또 많이 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클라우드를 쓰면 이제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 많이 쓰잖아요. 아마존 웹 서비스나 구글의 애저나 이런 것들을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것보다 KINX에서 허브를 제공해 주는 거죠. 허브. 그러면 이런 것들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미국까지 광 케이블로 한번 왔다 갔다 해도 3초 이상의 지연이 있습니다. 자, 이게 AI에서는 굉장히 큰 시간이죠. 그런 것들을 많이 줄여줄 수 있는 거죠. 지연을 줄여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허브에서 역할을 하는 건데 이런 쪽도 이제 앞으로 많이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작년에는요 실적을 한번 추정해보면요 지금 4분기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추정해보면 매출이 한 1280억 나왔고 영업이익은 지금 한 310억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총은요 현재 시총은 5천억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2천억대에서 굉장히 밸류가 싸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시장이 너무 좋은 거고요. 그리고 24년 전망치는요 매출 1,700억, 영업이익은 42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과천 데이터 센터의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도 ASP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최근에 조정이 심각한데 왜 이렇게 올라있는 종목 이야기하냐? 네, 요즘에는 올라가는 게 계속합니다. 네, 정말 관역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고요. 수급은 특정 섹터 잘 되는 쪽으로 몰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금 성장이라는 게 굉장히 희소해지고 있어요. 전체 산업에서 보면 반도체라는 산업이 굉장히 희소한 성장 산업이고 그 반도체 안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한미 반도체라든지 KINX라든지 이런 회사들 쪽으로 계속 더 잘 되는 쪽으로 잘 몰리고 있고 그리고 정말 소외받는 거는 밑도 끝도 없이 소외받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투자에 대한 판단들을 여러분들이 잘 녹여서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나가기 전에 좋아요, 사랑해요 이런 거 아시죠 여러분? 네. 저는 명절 중 금요일에 또 영상이 올라옵니다. 또 그때 뵐게요 여러분. 안녕.